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잠은 우리 몸의 보약이나 다름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낮잠도 과연 보약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단잠을 자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알약톡톡2에서는 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유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잠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좀 내려보고 시작을 할게요. 어떤 건가요? 잠은 우리 의식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은 흔히 꿈꾸는 잠이라고 말하는 렘 수면과 그렇지 않은 비렘 수면, 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눌 수 있죠. 하지만 이 잠 동안은 우리가 외부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의 역치가 올라가서 웬만한 자극에는 잘 반응하지 않게 되는 그런 독특한 우리 의식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식이 깨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역치가 올라가서 반응하는 기준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깨어나지 그렇죠. 않는 상태가 이 수면이라는 건데 네. 이 잠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나눠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잠 푹 주무시나요? 요즘 혹시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해서 고민이시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에 잠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궁금증도 많은 왕졸려 씨가 있습니다. 이 왕졸려 씨의 고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잠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먼저 왕졸려 씨의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잔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컨디션도 안 좋고 체력도 부쩍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잠과 건강 정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왕졸려 씨의 첫 번째 궁금증, 잠이 건강과 과연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실제로 잠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우리나라 분들이 잠을 아껴서 뭔가를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세요. 그렇죠.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근데 핸드폰 충전하셨어요? 하죠. 매일매일 하죠. 핸드폰을 충전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24시간 중에 대략 7시간, 8시간 잔다고 가정했을 때 한 3분의 1은, 우리 일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 3분의 1 동안은 적어도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잠을 통해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계속 잠을 못 자게 되면 실제로 교과서에는, 수면의학 교과서에는 지속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한 몸을 충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잠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잠을 줄일 생각만 해와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인 만큼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 네. 만큼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잠을 막 줄여서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젯밤에 밤을 홀딱 새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체를 유지하고 우리의 정신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게 바로 잠입니다. 그런 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외에 또 신체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낮에 굉장히 피곤하고 졸립고 그로 인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시험 전날 막 외우는데 아무리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내가 많은 걸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 자는 동안에 쓸데없는 정보들을 다 비우고 중요한 기억을 남기는 일을 우리 머릿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잘 자지 못하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충동적이 되고 이런 정신과 행동적인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 만큼 이 잠 신경 써야 할 텐데 좋은 잠이란 어떤 걸까요? 가끔 기사에 나요. 7시간 자는 사람이 오래 산다. 7시간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8시간 자야지 오래 산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양은 없어요. 정해진 양은 없는데 개별적으로 다르세요. 자기한테 필요한 수면의 요구량은.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 내가 낮에 너무 피곤하고 졸립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못할 정도의 양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부분은 그렇고 질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흔하게 이제 코를 골거든요. 주무시는 동안. 뿐만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 밖에 여러 수면장애 유병률은 상당히 높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병적인 현상이 없는 잠이 건강한 잠이 되겠죠. 이런 건강한 잠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 아침에 기분 좋다 정도의 잠이 가장 건강한 잠입니다. 네, 좋은 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평소에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는 좋은 잠에 대한 기준들이 있죠. 과연 이것들은 오해였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좋은 잠, 나쁜 잠에 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첫 번째 오해와 진실 질문입니다. 못 잔 잠은 몰아서라도 자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이건 어느 한쪽은 아닌데요. 오해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 말을 드리는 거냐 하면 먼저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오해라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평일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그렇죠. 거예요. 저도 힘들면 주말 내내 잠만 자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대부분은 그날 밤에 잠이 잘 또 안 와서 늦게 잠들다가 아침에 또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경험을, 회복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못 잔 잠을 몰아서 자다가 생체 리듬이 깨진 거예요, 주말 동안에. 그 생체 리듬을 깨는 개념에서는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게끔 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몰아자기는 사실은 못 잔 잠을 보충하는 점에서는 오케이일 수 있지만 리듬을 망가뜨리는 점에서는 사실은 X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주무셔야죠.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한 번 놓친 끼니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 번 놓친 잠도 돌아오지 않는 만큼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는 습관 가능하면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질문입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야 건강에 좋다.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누구나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잠을 잘 자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잠을 자지 못하면서 억지로 이제 굉장히 잠을 막 청하고 침상에 계속 누워 계시고 그런 게 우리 뇌는 실제로 자지 않으면서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 걸로 친다고 해요. 그래서 잘 잠을 빼먹는 거예요. 아, 넌 이미 쉬었으니까 그만 그렇죠. 쉬어라. 그래서 더 적게 자는 거죠. 두 번째 측면은 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침상에서 계속 뒤척거리는 시간이 늘어나시면 잘 수 있는 데 대한 자신감이 많이 심리적으로 떨어지신다 해요.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만성적으로 과연 내가 오늘은 과연 또 잘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불안이 숙면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잠이 오지 않으면서 일부러 가서 잠을 청해라 라는 거는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는 그렇다면 그때는 그냥 일상생활을 조금 더 연장하다가 잠을 청하는 게 좋을까요? 그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 대단히 흥분하는 일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보시거나 흥분되는 뭔가를 하시거나 그런 건 그렇게 도움은 안 되고요. 릴렉스 하시는 거 내지는 가벼운 책이나 가벼운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적당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좀 졸려 라고 느낄 때 가서 잠을 청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신문이나 책을 읽기보다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맞습니다. 기사를 보거나 게임을 네.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네. 것도 크게 흥분을 안 하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빛의 여러 파장의 범위에는 우리 청광, 블루 라이트라는 그런 파장의 그 범위가 있는데 블루라이트는 특히 다른 파장도 비슷하지만 사람을 각성시킵니다. 근데 핸드폰에서는 블루라이트가 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어두워져야지 분비가 증가되면서 졸리움을 느끼게 되는데 빛이 계속 내 눈으로 들어오니까 멜라토닌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컨텐츠도 흥분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휴대전화는 잘자리에는 좀 멀리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올 때는 억지로 자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다가 잠을 청하시는 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오해와 진실 질문입니다. 꿈을 안 꾸는 잠은 좋은 잠이다.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그것도 오해이기도 하고 진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거의 매일 꿈을 꾼다고 해요. 근데 이제 차이는 그걸 기억을 하고 어느 날은 기억을 못 하고 이제 80% 정도의 꿈은 렘 수면이라는 잠에서 꿈을 꾸게 되고요. 뭐 내가 꿈에 어떻게 해서 어디로 날아가서 어떻게 뭐 했어.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꿈들은 보통 렘 수면에서 꿈을 꾸게 되고요. 이 렘 수면은 새벽녘에 많습니다. 수면의 후반부에 굉장히 많습니다. 꿈을 굉장히 많이 꾼다. 내가 꿈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첫 번째 가능성은 깊이 자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자꾸 꿈을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는 꿈을 안 꾸는 잠이 좋은 잠이라는 것은 맞는 측면이죠. 하지만 렘 수면은 우리 수면에서 꼭 있어야 되는 한 포션이에요. 우리 전체 수면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 렘 수면이 포함된 잠을 자는 거는 충분한 잠, 새벽 잠을 내가 충분히 잤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해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좋은 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나쁜 잠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나쁜 잠은 건강한 수면을 방해하는 병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잠이겠죠. 예를 들면 코골이가 심하신다든지. 코골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면을 방해하지만 이제 드르렁드르렁하다 수초간 숨을 멈췄다가 다시 이제 숨을 쉬고 이런 수면 무호흡증의 중요한 사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병적인 요소.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나 주무시는 동안에 이렇게 양쪽 특히 종아리 있는 장단지 부위가 아프거나 저리거나 가만히 못 있겠는 느낌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들인데 이런 병적인 요소가 있는 잠들은 이제 나쁜 잠의 일종이라 하겠고요. 또 내가 충분히 자야 하는데 잠을 줄여서 뭔가를 하시려는 것도 나쁜 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잠과 나쁜 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왕졸려 씨의 두 번째 궁금증 살펴봅니다. 밤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낮에 그렇게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때마다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은지 안 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낮잠은 자는 것이 좋을까요? 안 자는 것이 좋을까요? 네, 왕졸려 씨의 두 번째 궁금증은 낮잠입니다. 이 낮잠은 저도 참 궁금했던 게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 혹은 낮잠을 자면 밤잠을 방해해서 자면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어떤 네. 건가요? 그러니까 낮잠의 긍정적인 효과는 자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각성이 되니까 정신이 맑죠. 네. 그래서 뭔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중도 잘 되고 그런 효과는 이제 좋은 효과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면은 결국 밤잠을 방해하고 하루의 생체 리듬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잠의 초기에는 수면의 초기에는 주로 비렘 수면이 많습니다. 비렘 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 있고 1단계 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잠이에요. 옆에서 가혜란 씨가 제 옆에서 강의를 듣다가 꼬박꼬박 졸기 시작하십니다. 네. 그 잠이 이제 1단계 수면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얕은 잠이고요. 바로 이제 2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 3단계 잠은 우리가 흔들어 깨워도 잘 못 깨는 그런 잠이 흔히 말하는 어버가도 모른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깊은 잠까지 낮잠 단계에서 가시게 되면 그 단계에서 이제 깼을 때는 사실 한동안 굉장히 멍하고 내가 누구? 여기가 어디? 이제 그런 상태를 한 수십 분 동안 경험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루의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낮잠을 조금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자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생체 리듬은 제일 졸림 피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일 졸릴 때는 새벽 4시경. 그 다음에 밤잠에 상관없이 오후 2, 3시쯤에는 또 졸림 피크가 작은 피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밥 먹고 나면 어쩜 그렇게 졸린지. 네. 그래서 그 시간에는 1, 20분 정도 조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가볍게 졸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효율을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밤에는 잔다라고 하고 낮에는 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말 그대로 잠은 밤에 주무시고 낮에 낮잠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잠깐 조는 정도만 하시는 게 건강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낮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왕졸려 씨의 마지막 궁금증, 세 번째 궁금증 살펴봅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지만 역시나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잠들기가 힘든 건지 그래서 질문합니다. 밤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왕졸려 씨의 마지막 궁금증은 밤에 잘 자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크게 구분져야 하는 거는 나는 잘 자는 사람인데 업무가 너무 바쁘고 너무 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잠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서 잠을 적게 자는 수면 부족의 현상이고요. 네. 또 다른 경우는 여러 가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든지 뭐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다든지 이런 수면 장애 때문에 실제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 이런 병적인 경우들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이제 치료적인 도움을 구하셔야 될 거고요. 전자의 경우라면 실제로 잠도 내 몸과 내 생활의 일부임을 인정하시고 충분한 시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자기 전에 술을 한 잔 마셔서 숙면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잠이 드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잔 날은 잠이 자꾸 깨고 새벽에 굉장히 일찍 깨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그 다음날 무슨 말이냐면 잠이 드는 거는 돕지만 자꾸 중간에 깨게 만들고 새벽에 일찍 깨게 만들고 정상적인 수면의 구조를 망가뜨려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해칩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약간 도움이 되니까 술을 많이 드시다가 그게 길어지시면 불면증이 더 깊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술은 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렇다면 건강하게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하게 잠을 잘 자려면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기상 시간을 이른 시간에 고정하셔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햇빛 보면서 운동하시는 거 좋습니다. 과거 실험에서 운동은 우리의 깊은 잠을 늘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카페인은 우리 몸에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머물면서 우리의 잠 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커피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침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십니다. 술과 담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잠이 드는 걸 돕지만 자꾸 잠에서 깨게 만들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서 잠을 해치고요. 담배도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또 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 같은 그런 수면 장애의 사인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녁 식후에는 편안히 릴렉스 하다가 잘 준비하시다가 잠자리에 드시는 게 건강한 수면을 위한 지름길이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만큼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생활로 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